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정책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시장 흐름을 알면 저는 항상 투자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윤석열 정부의 시장 흐름 아는 자가 이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규제를 침하면 다 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규제 완화 조금 좀 시기 조절, 속도 조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공급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값 들썩의 규제 완화서 선회, 정책 방향 발표 시점도 오락가락하다, 이런 게해서 윤석열 효과에 들썩이는 집값, 매매 수급 지수 7주 연속 오름세, 이런 기사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규제 완화 시점은 분명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춰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들이 집을 살 어떤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다. 즉 뭔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좀 관망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정치 논리에 따라 휘청이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저는 이거 완전 정치 논리라고 보는데요.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취임하는 즉시 하겠다,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저께죠. 바로 조속기 통과시킬 때 올 내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또 전환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완화시키고 용도 그 종상향도 시키고 이렇게 지금 해주겠다고 하니, 지금 일기 신도시들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조금 늦추려고 조금 시기적으로 속도 조절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경기도 민심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민심이. 그리고 또 현 민주당에서 이것을 용적을 높여서 하겠다고 이미 똑같이 지금 새로운 정부와 같은 그런 공약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미적미적 하다가는 선거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경기도 선거에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치에서 이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자꾸 그 정치 논리를 풀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민심 잡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속도 조절해서 찔끔찔끔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얘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MB 정부 때 어떤 정책 폈어요? 공급을 그냥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규제를 다 푸는 이런 정책들을 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2008년 강남 3구 제외하고 투기지역 해제, 2012년도 마지막으로 강남 3구까지 해제하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 전매 제한 해제, 분양권 전매 제한, 2010년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해놓고 수도권 연간 30만 가구 공급, 전국 2008년도부터 1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0만 호씩 해서 500만 호 가구 공급, 완전히 규제 다 풀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을 무지무지하게 확대하고, 이런 정책의 영향 때문인가요? MB 정부 때 서울의 집값은 떨어졌어요. 반대로 MB 때 서울 집값 떨어졌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당시는 금융위기 시기였다, 2008년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거지, 정책을 잘 펴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서울은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무지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였고요. 오히려 5대 광역시나 지방은 집값이 올랐어요, 반대로. 만약에 그게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라면 같이 전부 다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은 오르고 이 서울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매매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게 바로 보금자리 주택 때문입니다. 그 보금자리 주택, 세곡동, 내곡동에
150만 원가요?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린 거죠. 뭘로 기다려요? 전세.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부작용을 낳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실시해서 어쨌든 시장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시장도요, 항상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도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지금 공급이 서울의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급만 많이 늘리면 주택시장의 어떤 안정화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늘리면 뭐예요?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사줄 사람이. 그래서 공급 확대도 바람직하지만 MB정부 때처럼 수요 드라이브 정책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야 같이 그게 두 개가 맞물려야지 이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할 건 분명히 이거 당연하죠. 5월 10일 날인가요? 취임식 하면 11일 날부터 양도세 중과 바로 다음 날부터 완화,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근데 나오긴 하겠지만 가치가 적은 물건 위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만 투자해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 4년 이상 기간 동안에 가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없이 오른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치가 작은 물건들 위주로 나올 겁니다. 이때가 팔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위주의 물건이 나오지만 중심 지역에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의 물건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취득세 중과로, 왜냐면은 물건을 내놓잖아요. 좀 고가의 물건들을 내놔서 팔고는 싶어도 취득세가 지금 2주택이면 8%고 3주택이면 12%잖아요. 거기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13.5%인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로 물건을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어, 사줄 사람이.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수요를 막는 규제정책 철폐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 집 장만을 위한 이 수요책을 펴야 되는데 내 집 장만은 무주택자 대출 규제 무조건 완화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거나 이 반시장적인 규제들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풀어줘야 내가 스스로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규제들을 많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단 윤석열 정부의 그 목표는 그거잖아요. 거래가 지금 잘 안 되니 신규로 공급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 것부터 어떻게 좀 물건을 좀 모아보자. 재고 물건, 재고 주택.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지금 완화를 하는데 거기에 취득세 중과까지 같이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다. 원상태로 돌려야 그래야지 살 수 있잖아요. 취득세 8% 12%면 어떻게 삽니까? 너무 많아서 거래가 안 돼. 살 수가 없어. 10억짜리면 12%면 얼마예요? 다주 3주택 이상이면 1억 2천. 엄청난 거죠. 빨리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규제 완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과연 찔끔 규제 완화를 할 것이냐. 공급을 확 늘리고 공급은 뭐 확대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규제를 찔끔찔끔 풀다. 그렇다면은 현 정부의 정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 정부는 아예 그냥 이 수요 억제책만 계속 썼죠. 그러다가 다주택자가 이제 투기꾼이다 이런 이제 논리로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왔지만 지금 정부 한 3년 지나니까 3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피는데 수요에 대한 건 그대로 묶어놓고 공급 확대 정책 펴봐야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규제 완화 시점은 어떻게 해요? 자, 관건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대한 집값에 영향 주는 그런 완화책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들,
선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풀어줄 수 있겠지만 자제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 500%까지 뭐 진짜 최대 해주고 막 종상향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일반 다른 지역들의 재건축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거든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는 특별합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다. 오래된 집들은. 그래서 결국 풀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규제가 풀리는 그런 분기점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잡아야 됩니다. 투자는 서울에,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내가 사는 거는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지방에 살든 내가 편한 곳에 살면 됩니다. 마음 편한 내 고향에 살아도 되고. 그런데 투자는 어디? 서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인프라들이 다 있고 서울에 전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또 가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두말할 필요 없는. 그렇다면 서울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 시장 흐름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에 빨리 베팅을 해야 되는 거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장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든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시장의 혜택을, 정책의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일이거든요. 자, 재건축에 투자할까 재개발에 투자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투자금이 많아. 그러면은 재건축에 하십시오. 투자금이 작다. 2, 3억이다. 그러면은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값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오를 가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올랐는데 오를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렵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를 수 있는 데들, 지역이 괜찮고 오를 수 있는 데는 가격이 비싸겠잖아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더라도 정말 외곽에 가치 없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데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올라 있는 데다 투자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의미가 없고 지금 화두는 재개발이에요. 그렇게 되면 작은 금액은 재개발에 투자하고 투자금이 많으면은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행이 지금 한참 되고 있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의 어떤 정책의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가격 다 올랐는데 뭐. 우리가 할 거는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뭐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여기도 된다, 저기도 된다, 여기도 된다,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거죠. 누구 말을 믿고 투자해요? 그렇죠? 자, 재건축, 재개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 전문가 중에서 하는 분도 있어.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건축은, 재개발은요, 어떤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이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이익을. 내가 내 집 한 채 깔고 앉아서 10억 올랐다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을 쥘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손에 돈을 쥘 수 있는. 그게 재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 단계마다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될지 몰라.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익을 내면 빡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가치가 큰 곳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오르면 판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돼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 그냥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거기가 갑자기 막 동의서를 막 걷어요. 재개발을 하려고 동의서로 한 20, 30% 걷었어. 가격이 한 1억 뛰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무슨 재개발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걸 왜 하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 방송을 모아주신 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실 겁니다.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